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그 유튜브에 올라있는 이나전 문대 교수님이 그 설명해놓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유체의 성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항상 모든 유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성치의 성질은 질량이죠. 질량은 항상 질량.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질량 보존 법칙. 이때 SI 유닛으로 했을 때와 그 엔지니어링 유닛으로 했을 때 차이. 지난번에 단위 관계 설명할 때 했었잖아요.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킬로그램 포스를 기준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유닛이죠. 그럼 킬로그램 매스의 가속도 9.8에서 9.8 뉴턴이 되는 뉴턴을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매스라는 거는 9.8분의 1의 킬로그램 포스의 세크 제곱 퍼 메타. 뉴턴으로 다시 구대 환산한다면 이런 관계가 되겠죠. 우리 이제 친절하니 킬로그램 매스, 킬로그램, 포스하고 밑에다 첨자를 붙여놨는데 사실은 다른 구체적으로 쓰일 때는 그런 거 설명 없어요. 엔지니어링 유닛 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SI라고 되어 있는 거는 킬로그램에 대해서도 매스고 엔지니어링 유닛이면 킬로그램에 대해서도 킬로그램 포스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가장 모든 물성치의 기본이 되는 밀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밀도니까 항상 기준은 우리가 SI 유닛이 됐던 다른 단위가 됐던 단위 차적이겠죠. 단위 차적당의 질량. 자, 이거를 다시 환산하면은 엔지니어링 유닛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엔지니어링 유닛으로 킬로그램 포스라는 거는 1kg 매스가 9.8m/s 제곱으로 가서 9.8 뉴턴에 해당한다. 이거를 역시 바꿔놓으면 1kg 매스라는 거는 9.8분의 1에 1kg 포스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메타다. 위에 치는 거를 다시 첨자, F자, M자를 빼놓은 거예요. 자, 해서 기본적으로 밀도라는 건 뭐냐면 질량 나누기 차적이다. 질량 나누기 차적 SI 유닛일 테고, 자, 엔지니어링 유닛일 때는 이렇게 분모의 G로 한번 나눠줘야 돼요. G로 한번 나눠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물의 밀도를 따지면, 공기의 밀도를 따지면 1.23kg/m 삼승인데 엔지니어링 유닛을 할 때는 0.126이 된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물의 밀도 그러면 1이 아니고 1000이라고 그랬죠. 1000kg/m 삼승인데 대략 따지면 100kg 세크 제곱에 메타 사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여러 가지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밀도 역수를 오르는 비차적이라 그래요. 비차적이니까 뭐겠어요? 차적하고 관련된 거는 안에 매스의 질량이 차적당, 비차적이니까 차적당 단위 질량당 차적, 단위 질량당의 차적이 되겠죠. 비차적이니까. 차적당 차적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 거 단위 차적, 단위 밀도를 했을 때는 단위 차적당 질량이 있는데 비차적이라는 거는 단위 질량당 차적이 되는 거죠. 자, 에서 밀도 따질 때는 V분의 M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역수를 줄이는 겁니다. 역수를 줄이니까 이렇게 역수를 줄이니까 메타 삼승분의 9kg. 그래서 킬로그램 할 때는 매스죠. 킬로그램 할 때는 매스고 뒤쪽에서는 킬로그램 포스가. 또 밀도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기체, 액체, 고체 다 합해서는 거고 밀도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다. 상태 방정식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기체일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기체일 때만. 자 우리 그 SI 단위를 쓸 때 P는 이거로 RT. 이건 우리 그
그 머릿속에 항상 연력학을 아직 안 배웠어도 뭐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P는 그러려고 T 그냥 뭐 입에 그냥 올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게 그 상태 방정식. 그다음 P 중량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량이니까 P 뭐에 대한 P죠? 체적에 대한 단위 체적당 중량. 아까는 질량에서 밀도 그러는데 우리는 비중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밀도에다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 이때 또 비체적이라 그래요. 비체적이라 아까 비체적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SI 단위일 때고 여기는 엔지니어링 단위일 때 그냥 뭐 영어로 쓰기는 그냥 비체적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체적당의 무게 나누기 체적. 그래서 공학 단위 밀도하고 환산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문제 풀 때는 이게 엔지니어링이냐 공학이냐 비중량이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열심히 따질 일이 아니고 그냥 밀도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죠. 비중은 물의 밀도와의 관계. 물의 비중은 1. 공기 비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1.23이 밀도니까 그걸 나누기 1000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1000 물로 나눠준다. 이게 그래서 비중. 자, ADV를 보면 일기압일 때 여기 뭐 중간에 타이핑 잘못해서 다 지웠어요. 공기일 때 물이 아니고 공기일 때. 그래서 비중량 밀도는 상태 방정식. 이거는 기체일 때만 쓰는 거예요. 기체일 때만. 압력 일기압이고 R값은 당연히 조져 있겠죠. 기체 상수니까. 그 다음에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체적이 있고 무게가 있다. 무게에서 엔지니어링 유닛이 킬로그램 포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그러면 비중량이 되는 거죠. 비중량이 되고 이거를 9.8을 곱해줘야 돼요. 9.8을 곱해주면 그래서 뭐 여기 매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9.8을 곱해주면 카트가 나오는 거예요. 카트가 여기 뭐 단위가 이건 좀 잘못됐네요. 이 단위가 잘못됐어요. 이걸 자 비체적이면 그 역수를 채준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압력과 응력은 단위를 분석을 하면 같은데 압력은 우리가 파스칼 단위라는 걸 쓰는데 응력에다가 파스칼이라고 쓰진 않아요. 자, 유체가 작용하는 힘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압력, 수직으로 다니는 힘 압력. 응력 그러면 수직 응력, 전단 응력을 다 포함하는 건데 수직 응력 그러면 유체에서는 그냥 압력이에요. 전단 응력 그러면 점성에 의한 마찰력, 응력은 다 포함하는 거고 압력 가운데는 수직 응력을 압력이라고 한다. 전단 응력은 전반력. 자, 압력은 수직 응력에 해당하는 단위 면적당의 힘에 해당한다. 압력의 단위는 뭐냐면 1제곱미터에 1N일 때를 1파스칼이라고 그래요. 파스칼. 그 다음에 PSI, 우리 보통 뭐 타이어 압력 뭐 할 때 PSI가 막 파운드 퍼 인치 제곱, PSF 그러면 퍼 피트 제곱이, PSI 그러면 절대 압력. 그러면 PSI G 그러면 게이지 압력이니까 PSI-A는 PSI-G 플러스 대기압인데 그것도 측정할 때 대기압이에요. 그냥 표준 대기압이 아니고. 그러면 대기압은 뭐냐? 일기압은 뭐에 해당하냐면 일기압은 단위 센티미터당 1kg 뭐겠어요? 힘이니까 1kg 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1kg 포스. 이거를 메타 제곱으로 환산하지만 10의 4승이 붙겠죠. 10의 4승이 붙고 이거를 뉴턴으로 환산하면 9.8을 곱했죠. 9.8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3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러면 0.1 메가파스칼. 또 여기 헥토파스칼로 해주면은 1031 헥토파스칼. 자, 1바 그러면은 이거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라 그래요.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1바 그러면 1개월이에요. 뭐 수음료로도 하고 PSI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관련이 있다. PSI 14.7 PSI. 자,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어요. 자, 어떤 넓이가 30제곱미터 제곱센치에 이런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수직응력과 뭐 전단 응력을 구해라. 수직응력은 Z방향을 수직방향으로 했을 때 6K 킬로그램 포스. 자,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루트치에서 요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나눠주면은 노멀 포스는 0.2 kg per cm 제곱. 전단 응력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압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어요. 1갭 그러면 1파스칼. 1갭 그러면 103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자, 이거를 1031 곱하기 10의 2승 파스칼이니까 10의 2승을 100에서 헥토파스칼. 우리 1개월도 나오는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 자, 헥토파스칼은 뭐예요? 그냥 미리바. 우리 옛날에는 미리바 그랬잖아요. 여기 뭐 이 10의 5승 파스칼이 1바라 그랬잖아요. 다시 또 뉴턴으로 환산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15승 뉴턴 쪼르륵 해봤더니 자 쪼르륵 센치 제곱을 해봤더니 아까 약수를 했듯이 1kg per 센치 제곱 곧 단위 제곱 센티미터당 1kg의 힘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손바닥이 10 곱하기 10이면 100 제곱 센티미터면은 100kg을 받는 거예요. 자, 압력이라는 거는 자기 그 위쪽으로 있는 모든 밀도의 합이에요. 밀도를 적분해 놓은 겁니다. 적분해 놓은 거. 그럼 뭐 우리가 힘을 왜 못 느끼나? 아래 손바닥 뒷면에도 그만한 힘을 받치고 있으니까 서로 상쇄되는 거죠. 손이 느껴야 될 그 무게는 그 사이 손 두께에 해당하는 밀도 무게만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중 그러면 뭐예요? 체중 중량이잖아요. 무게 그 자체는. 그래서 60kg, 60kg이다. 그러면 그냥 60kg 포스를 나타내요. 질량은 얼마죠? 이때도 60kg 매스예요. 60kg 매스. 자, 그러면 무게를 다시 환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60kg 매스에 9.8m/s 제곱해서 600N에 해당하는 힘이 됩니다. 힘. 자, 이런 체중을 가진 사람이 무등산을 등산을 했다. 우리 단위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고도가 1187m. 그러면 되게 여기 고도가 산장 밑이나 어디가 뭐 한 이 정도 될까요? 187이라 그래서 자, 1000m로 올라간다. 1000m. 체중이 50kg입니다. 50kg. 한 일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 이동시켜준 거. 위치 에너지 이동시켜줬으니까 50kg 베이스의 중력 가속도 10m/s에서 100m를 올렸으니까 500N 곱하기 1000m. 그래서 5 곱하기 10의 5승 줄. 자, 1칼로리는 얼마냐면 4.2줄. 근데 이 칼로리는 우리 음식이나 이런 거 따질 때 칼로리 대문자 칼로리가 아니에요. 소문자 칼로리. 그래서 여기서처럼 자 대문자로 바꿨더니 119kcal 대문자 칼로리가. 자 119칼로리는 얼마냐면 주스 한 병이 뭐 짝가는 게 한 80칼로리예요. 그럼 뭐 한 병 반이네요. 한 병 반 먹고 그 무등산 올라가라 그러면 좀 안 맞겠죠. 효율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체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다 얘기죠. 자, 이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점성이죠. 점성.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점성의 원리는 뭐 위에 뭐 여러 가지 거쳐서 자, 전다 능력은 속도 변형률에 비례한다. 자, 여기 그림 열심히 됐어요. 그림이 그 y점에서 dy 변할 때 속도가 이만큼 변한다. 속도가 이만큼 변하면 각에 따라서 받는 힘은 전다 능력은 이렇게 된다. 우리 단위계에서 한번 다시 환산을 좀 해봤어요. 뭐 여기를 tt 동안에 열심히 설명할 필요도 있는데, 자관 이 기울기 단위 시간 동안의 변형률이 여기 u분의 dt에서 u 플러스 t u만큼 변하고 그만큼 높이 dy로 나눠준 거다.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뉴턴의 전성 법칙. 그래서 전다 능력은 뮤의 dy분의 du. 이거를 옆으로 시간에 대한 각 변형률로 따지면 dt분의 d세타 그래요. 뭐 가끔 이 식도 써먹는데 우리는 써먹진 않아요. 써먹진 않고, 여기 보면은 변형률이라는 거는 각 변형률이 시간당 변형률. 자, 그래서 전다 능력 뮤가 일정 압력과 일정 온도에서 상수라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뉴턴 유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뉴턴 유체는 점성 계수가 상수라는 게 아니고 일정 압력과 일정 온도일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뭐 점성 계수는 있잖아. 온도의 함수예요. 대부분이 온도의 함수. 자, 동점성 계수는 밀도로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고, 단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단위 계산을 한번 해봤었죠. 기체의 점성 계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온도의 비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도의 비례고, 공기 같은 경우는 0.7 정도고, 자, 여기 일반 점성 계수가 있고요. 동점성 계수가 있습니다. 동점성 계수. 여기 보면은 기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성 계수가 늘어난다. 가지고 액체의 경우는 이렇게 점성 계수가 줄어들고요. 이거를 동점성 계수로 환산을 해주면 밀도로 나눠주면 스케일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기 분포가 이렇게 쭉 돼 있죠. 이쪽에 있는 것들은 기체에 해당하는 거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 점성 계수가 더 올라가는 거고, 액체의 경우는 여기처럼 이렇게 점성 계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고. 자, 해서 우리가 무차원화시키고 그럴 경우는 되게 동점성 계수가 끼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그러면 이제 점성 계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점성 계수하고 속도 분포 관계를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본다. 두 평판 사이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뭐 그때 한번 써주는 거예요. 점성 계수가 뭐란 얘기죠? 상수란 얘기죠. 윗면 유저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무런 힘이 점성력만 있다. 그러면 시어버스가 뭐 우리 F니콜의 MA를 가정해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면 전단력, 아랫면 전단력이 같은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해서 전단 능력은 일정하다. 전단 능력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단 능력이 일정하니까 속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속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고, 적분해주면 뭐 뮤의 타워의 y 플러스 c고, 경계조건에 대비해주면 c는 제로고, 상면에서 초록 해봤더니 전단 능력은 이렇게 일정하게 되고, u는 니꼬로 u제로 해서 자 해주면 자 y는 니꼬로 h에서 u는 니꼬로 u제로니까 이렇게 해서 전단 능력은 h는 uy고 속도 분포는 s처럼. 여기도 쾌테프로라 그래요. 쾌테프로. 가장 점성 유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기본이 되는 문제. 자, 두 번째 에는 점성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성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뭐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니까 V는 이퀄로 R 오메가. 그러면은 반경방으로 속도 분포가 있는데 그게 뭐 간격이 좁다.
는 가등하에 전달 능력은 이렇게 H분의 V로 계산된다. 또 두 평판사의 속도 분포가 다음과 같이 조졌다. 그리고 점성계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미분치 구하고 전달 능력 구하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또 압력 분포가 이렇게 조져 있으면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두 평판사인데 이거는 나중에 풀 문제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렇다 하거든요. 이런 속도 분포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은 각 위치 y는 이거로 어느 위치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점성계수 조져 있으니까. 전달 능력은 아까 u 곱하기 dy분의 du에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성에서 전달 능력이나 속도 분포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예제 2의 14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코너에서 점성 계수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뒤쪽 문제보다 먼저 넣으면 안 되는데 먼저 넣었어요. 뒤쪽 문제는 같은 건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R 방향에 따라서 면적 계산할 때 R 방향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접촉면을 계산할 때 이쪽 방향이 R이죠. 이쪽 방향이 R이고 그러면 접촉 면적 여기를 계산하면 사인스에 따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니까 뒤쪽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자, 이거는 두 실린더가 있는데 두 실린더 사이에 액체가 들어있고 40rpm으로 회전했을 때 토크가 이래 조질 때 엔지니어링 단위들 점성 계수는 얼마나. 자, 우리가 이거를 풀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토크라는 건 뭐냐면 힘에다가 반경 R이죠. 프로덕트니까 힘은 얼마냐면 전달 능력 곱하기 면적이죠. 면적.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냐면 2파이R에다가 실린더 폭이죠. 자, 전달 능력은 얼마냐면 뮤의 dy분의 du. 근데 y 방향하고 r 방향하고 자 y 방향하고 r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dy분의 du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반경 r에서 속도는 r 오메가고 반경 r 플러스 h에서 속도는 제로고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토크는 F 곱하기 R이니까 저기 딱 종합해서 타워에다가 면적 A에다가 R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관계식이 이처럼 전달 능력은 2파이R에다가 폭에다가 또 R 곱해주고 그러면 전달 능력은 이것처럼 이리 넘어가니까 이런 관계가 되고 알고 봤더니 이런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 이런 관계가 되고 그러면 분모의 R제곱 있고 마이너스 TR분의 TU는 미국의 R제곱분의 위의 상수. 이거 접근해주면 분모의 R분의 1이 되겠죠. R분의 1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경계 조건을 대입하는 겁니다. R은 이꼬로 0.21일 때 속도가 0이고 R은 이꼬로 0.2일 때에서 C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C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C를 구해서 대입하고 자 0.2일 때 얼마가 되죠? R 오메가가 되죠. R 오메가. 그러면 여기에 미지수 남는 게 점성 계수가 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하거든. 이게 이제 정밀한 그 속도 분포를 R에 따라서 반경에 따라서 함수로 줘지는 거고 자 간격이 아주 적다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토크는 이꼬로 F 곱하기 R이고 힘은 전달 능력 곱하기 면적이고 면적은 2파이 R의 L이고 전달 능력은 아까 R의 함수로 토크를 해서 구했는데 그렇게 안 구하고 H 간격이 무지 좁다. 그러면 H분의 R 오메가는 선속도니까 H분의 R 오메가 그대로 대입하지 못해야 되냐면 이처럼 이렇게 쪼로 전달 능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R이고 자 전달 능력은 전등계수의 H분의 R 오메가고 2파이 R의 L의 R이고 쪼록 해주면 이런 관계가 된다. 따라서 참중계수는 이런 관계가 된다. 이 식에서 나머지 이제 쭉 대입하면 되죠.
뭐 오메가는 니꼬로 40rpm이니까 그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 토크값 주고, 반경 주고, 간격 h 주고, 실린더 길이 주고. 자, 이거를 선형으로 가정했을 때, 아까는 아래 함수로 가정했을 때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주는 거예요. 숙제로 나중에 숙제가 뭐인지 그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 잠성 배수가 졌을 때 손실이라는 건 한 일이죠. 한 일, 초당 한 일. 자, 힘에다가 선속도. 여기 더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박이지 더트는 아닙니다. 거박이 얘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직방이 선속도니까 수직방향이니까 계산 결과는 더트하고 나오는 거죠. US는 R 오메가가 되죠. R 오메가고 힘 F는 전달 능력 곱하기 면적이고 전달 능력은 아까 이렇게 간략하니 뭐 간격이 좁다 해서 면적 곱해주고 반대방향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선속도는 연습처럼 R 오메가 RPM으로 줄였으니까 그걸 좀 환산해야죠. 라디안으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뭐 세크로 환산하고 T 그래서 TR분의 TU가 나오고 A가 나오고 총 포스가 나오고 그러면 포스에다가 선속도 곱해서 이렇게 환산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숙제로 냅니다. 근데 숙제는 전부 SI 유닛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유체의 성질 가운데 그 중요한 특성이 점성과 압축성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압축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압축성이라는 거는 DP를 증가시킬 때 체적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단위 체적당 감소율. 단위 체적이니까 체적으로 나눠주고 위에 체적이고 그 다음에 감소율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래서 V분의 마이너스 TV. 자, 그때 압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감소율, 압력 변화에 대해서 자, 그 감소율이라는 거는 어떤 상수에다가 압력 변화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니꼬로 마이너스 V분의 DV의 DP.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는 최적을 본래 최적으로 나눈다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비례상수 베타를 압축률이라고 합니다.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률이라고 그러고 그 역수를 최적탄성계수라고 그래요. 최적탄성계수는 그냥 거칠까지 쓰는 최적탄성계수예요. 그러면 비체적으로 내렸을 때 비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물의 최적탄성계수는 얼마냐면 2.3의 기가 10의 9승입니다. 그러면 압력을 1메가파스칼 해주면 메가파스칼이 얼마죠? 0.1메가가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10기압이에요. 10기압이면 얼마 100m 들어가야 되죠. 100m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이 값을 쭉 해봤더니 2300분의 1이면 K가 2300분일 겁니다. 2.3이 아니고 이만큼 체적이 변한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체적 탄성계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은 10의 9승인데 공기는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 탄성계수가 그러니까 공기가 1000배만큼 압히기도 쉬운 거예요. 압히기도 쉽다. 자, 기체의 변화 그 가운데 이제 기체의 변화가 상당히되는데 이런 기체입니다. 액체가 아니고 항상 중요한 거는 P는 니꼬로 로RT 아까 나왔던 로 GRT 변하면 공학 단위로 했을 때 상태 방정식입니다. 상태 방정식은 아주 중요하죠. 항상 그냥 SI 유닛 때는 로 RT고 물론 R 값은 틀려요. 엔지니어링 유닛 때는 로 GRT고 여기 유도하는 과정들은 뭐 연력학 시간에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별도로 해보지 않습니다.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음속입니다. 음속.
음속 그러면 여기 SI 유닛 쓸 때 상태방정식 P는 니꼬로 로우 RT라고 그랬죠. 음속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있잖아. D 로그분의 DP 루트. 여기 정의하는 과정은 압축성 유체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가져다 쓰는 겁니다. D 로그분의 DP. R이 상수니 T가 상수니까 어떻게 돼요? 등원이면은 뭐 P를 로로 나누면 그냥 RT만 넣는 거죠. RT는 뭐냐면 이쪽 상태 방정식 로그분의 P. 그래서 자 우리는 음속의 등원일 때 음속의 뭐 정의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저기 아까 탄성 계수로 따질 때는 루트 로그분의 K가 음속의 정의예요. 꼭 등원일 때뿐만 아니라 뭐 정의하는 게 로그분의 K. 이걸 상태 방정식 쪽으로 해봤더니 K는 이거로 P에 해당해요. K는 이거로 P에 해당하고 자, 이처럼 로그분의 P가 되고 로그분의 B가 되고 음속은 엔지니어링 열 때 P는 로 GRT에서 음속은 루트의 GRT다. 해서 물의 음속을 재봤더니 이렇게 로그분의 K니까 뭐 이렇게 되죠. 1500m다. 물론 이게 음속이라는 거는 기체일 때는 P는 니꼬로 로 RT를 쓰지만 여기 뭐 음속의 정의 로우분의 K는 기체, 액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적용된 기본식입니다. 자, 대신 이게 이제 기체가 됐을 때는 다시 이렇게 되죠. 기체가 됐을 때 여기 기체가 됐을 때 D로분의 dP, D로분의 dP. 자, K가 커지면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진다. 자, K가 단단할수록 커지는 거죠. 금속이면 훨씬 더 빠르고, 뭐 액체는 빠르고, 기체만 더 적고, 그래서 물일 때는 이렇게 보면 금속, 철길 같은데 우리가 기차가 어디든지 보려면 뭐 여기 퍼져 나오기 전에 훨씬 더 빨리 공기 중으로 소리가 들리기 전에 뭐 철로에 의해서 진동이 먼저 오는 거죠. 먼저 온다. 그래서 K값이 클수록 음속이 빠르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원일 때고 보통은 이제 단열 변화에 손실이 없다, 디시페이션이 없다 그러면 등인트로피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저기 대기 중에 있는 거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시 뭐 복사해서 나가죠. 그래서 단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 중에 나를 때를 등인트로피 변화 또는 폴리트로픽 변화는 이 K값을 우리는 단열 변화, 등연트로피를 뭐 공기만 K는 그 1.4 그런데 거기 적합한 값을 쓰는 거를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연력각 시간에 변화이고 BRB고 쪼르륵 유도하면 어떻게 돼요? SI 유닛 쓸 때 P는 니꼬로 로 RT고 음속은 D로분의 DP 루트고 아까는 RT 했는데 등할 때는 감마 RT 로분의 감마 P.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정의하는 음속입니다. 보통 정의하는 음속. 따라서 고공으로 올라가면 T는 물론 절대 온도예요. T가 떨어지니까 음속도 떨어지죠. 음속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마수. 근데 이제 거기 상수로 나오는 게 마수가 되겠죠. 마수. 자, 뭐 여러 가지 또 연력학적인 상태 변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유책학에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음속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음속, 대기 중에 우리가 상태 방정식은 기체일 때라고 했죠. 기체일 때. 액체일 때는 아까 루트 로분의 K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뭐 우리 기체일 때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네. 그래서 여기 뭐 K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쭈루룩 넘어가고 자, 여기도 뭐예요? 자, 우리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들을 하는데 우린 뭐 이전에는 이것도 수업을 했었는데 뭐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 기계 쪽에서 쓸 때는 필요한데 우리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2장의 유체 성질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